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선진국 국가들 중에 1등이다. 66세 이상의 한국 노인 40%가 빈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은 20%대이고 프랑스나 덴마크 등은 3, 4%대인데 너무 우울한 거죠. 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저렇게 유독 빈곤율이 심한 걸까요? 정말로 한국에 있는 노인들이 젊었을 때 정말로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선진국들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그런 이제 연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 한국의 40%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한국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빈약한 연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노인은 연금 수령자가 적고 수급액도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앞으로 연금 관련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절실한 건데요. 그러려면은 결국 뭡니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그 개개인들에게 이제 부담케끔 하는 그런 각종 연금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노인 빈곤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고 참 황당하고 좀 답답한 노릇이죠. 노인 빈곤이 왜 저렇게 심한가 하고 봤더니 소득 하위 1분위의 가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핵가족 때문에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노인이 유독 강하다라고 저렇게 많이 한국의 노인이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많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씁쓸하죠. 한국의 노인들이 가난한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빈약한 공적연금 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어서 일자리는 있는데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많고 노동력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노동 일자리에 노인, 시니어 계층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될지 이게 대해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 이 노동소득이 좀 발생하면 기초연금에서 지급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실제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일을 해도 일해서 소득을 벌어들여도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지 않게끔 좀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되려 이제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되려 뭡니까? 보너스 개념으로 좀 더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간에 연금액에 대한 이제 수령액이 좀 더 늘 수 있게끔 세금 혜택을 주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강구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래저래 잘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물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이 연금에 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여건들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노인들이 노동에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노인 빈곤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40대, 5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인 빈곤에 대한 염려를 하며 지금부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이든 주택연금이든 아니면 IRP든 개인연금 펀드든 뭐든 이제 좀 갖춰서 노인의 나이에 들었을 때 좀 수령할 수 있는 고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을 주는 우량주도 필요하고요. 이자를 주는 채권도 필요하고 예금도 필요하고 저축액도 필요하고 뭡니까? 퇴직연금, IRP 이런 것들도 좀 가입하고 월세를 주는 그런 이제 소형 주택 같은 것들을 빚 없이 소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제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할 거리들을 또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삶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아프다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하고 뭐 약 받고 치료받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략 이제 들인 비용이 한 40만 원, 50만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더욱더 이제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많이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추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 어렵다라는 거, 정말 명심 또 명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노년에 대한 빈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 대비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비하고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언제든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할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필요하고 각각은 다 개개인의 노후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움직여 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자녀들에게 모든 교육비나 여러 가지들을 너무 올인하다 보면 노인이 된 자기 자신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것들도 없어야 되겠죠.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하고 고민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를 위해서 따로 돈을 떼어놓고 별도로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지만이 노년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고 차분히 정말 신중하게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65세, 70세에 퇴직을 해도 90세 100살까지 살라 그러면 월급 없이 20년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퇴직하고 치킨집 한다? 자영업자 한다? 정말 쉽지 않죠. 보증 잘못 쓴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빚지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끌도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경제적인 교육을 정말 스스로 잘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지 함부로 나라나 이제 지역사회를 탓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노후 파산, 노후 빈곤이 너무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